자전거를 즐기고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을 꿈꾼다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우리나라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풍경들 속을 누비며 여행의 낭만과 완주의 성취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멋진 이 여정에 저 역시 도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국토종주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국토종주는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등등 출발하시기 전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총 연장 1853km 12구간의 자전거길입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자전거길이 먼저 개통되었고 이후 길이 추가로 조성되면서 2022년 현재 12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2구간 자전거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따로 다룰 예정이고요. 먼저 국토종주 인증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토종주 인증제란 인증수첩에 구간 스탬프를 찍어 인증하면 공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2개의 자전거길 개별 인증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구간을 인증하는 4대강 종주, 아라 서해관문부터 낙동강 하구뚝 구간을 인증하는 국토종주, 이 모든 구간 완료 시 인증하는 그랜드 슬램까지 총 15개의 인증을 해야 합니다. 구간별 종주 완료 시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여되고 국토종주, 4대강 종주, 그랜드 슬램에는 인증 스티커, 인증서, 인증 메달이 부여가 됩니다. 수첩 구매와 인증 메달 신청은 우리강 이용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구매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페이지 중앙에 자전거 아이콘 클릭하시고 국토 인증 수첩 구매 클릭. 인증 수첩과 지도 구매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수첩 구매하시면 되고요. 인증 메달 신청은 우측 인증 메달 케이스 구매 클릭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저는 아직 인증 전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인증 완료하신 분들께는 정보와 구매 가능한 페이지가 표시되겠죠? 인증은 각 구간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으시거나 앱을 다운받아 QR코드로 인증하시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방법 다 수첩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첩에 인증 번호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전거 행복 나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수첩에 있는 인증 번호를 등록하시면 사이버 인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인증센터 반경 40m 내외 접근 시 자동 인증 처리되고요. 자동 인증이 되지 않았다면 QR코드 인증으로 인증센터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인증 처리가 됩니다. 도장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해 인증할 수 없는 경우 구간 이름과 내 자전거가 보이게 부스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 인증이 된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구간 완료하셨다면 인증 스티커는 유인인증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발급 가능한 인증센터는 화면에 표시해 두었고요. 유선으로 운영 여부 확인 후 수첩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첩을 구매하고 방법을 숙지하셨다면 이제는 코스를 정해야 할 텐데요. 처음부터 힘든 국토종주를 하시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곳부터 하나씩 인증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난이도는 총 거리와 획득고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코스들이 난이도가 평이한 데 비해 동해안, 낙동강, 세제 자전거길은 난이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전 구간 상승고도가 이어지고 300km가 넘는 장거리라 자전거길 중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은 다람쥐, 무심사, 박진고개, 영아지 고개를 넘어야 하고 세제 자전거길도 소조령과 유화령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들도 모두 체력 안배와 시간적인 여유를 둔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한 코스들입니다. 이제 코스를 하나 정하셨다면 첫 번째로 라이딩을 시작할 당일의 날씨를 확인해 주세요. 비가 내린다면 다른 날을 잡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은 비에도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이 될 확률이 높고 강물이 불어나 길이 끊기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자전거길은 강을 따라가는 코스라 상류에서 하류로 향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교통의 접근성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생각보다 큰 변수이기 때문에
당일의 풍속과 방향을 확인하시고 시작점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변을 오른쪽에 두고 달리면 좀 더 멋진 풍경을 보실 수가 있고, 제주 환상 자전거길은 반시계 방향, 동해안 자전거길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야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하시기 좋습니다. 1박 이상의 라이딩을 준비하신다면 중간 지점 코스와 가까운 곳으로 숙소를 파악해 두시거나 미리 예약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날 빠른 출발을 위해 조식이 가능한 곳이면 제일 좋겠고요. 라이더들을 위한 픽업 서비스에 석식 조식 제공, 세탁, 간단한 수리까지 가능한 숙박시설도 있으니 기왕이면 이런 곳에 숙소를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발하시기 전 도착지에서 돌아오는 방법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버스 짐칸에 자전거를 싣고 원점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시고요. 서울 경기권 코스에는 지하철로 이동하시는 방법, 역 인근이라면 기차로 이동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콜택시나 콜밴을 이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짐칸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차를 도착 지역으로 배달해주는 탁송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추가로 코스 중간 보급지 한두 개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획은 세워졌으니 떠날 준비를 해야겠죠? 출발하기 전 미리 나의 파트너인 자전거를 먼저 점검합니다. 기왕이면 샵에 방문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받으시고 타이어 마모 정도 확인, 공기압 상태, 기어와 브레이크는 꼭 체크해주세요. 점검을 마쳤다면 이제 짐을 꾸릴 차례입니다. 항상 짐은 최소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장거리는 배낭을 매는 것보다는 자전거에 가방을 다는 것을 추천합니다. 핸들바, 안장, 프레임에 다는 가방이나 렉을 설치해서 거치하는 형식의 가방 등 크기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가방을 자전거에 하나 달고 부피가 크고 가벼운 옷가지와 귀중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배낭을 매는 조합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짐을 최소로 준비하여도 필수로 꼭 가지고 가야 할 품목이 있는데요. 바로 라이트, 펌프, 수리키트입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 아무리 시간 계산을 한다고 해도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어쩔 수 없이 야간 라이딩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전조등과 후미 등은 필수로 챙기셔야 합니다. 여분의 튜브와 펌프, 패치, 멀티툴과 레버 등의 수리키트도 필수입니다. 추가로 간단한 상비약과 분실 방지를 위한 자물쇠도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절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복장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헬멧과 고글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미끄러짐과 손목 통증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도 꼭 껴주시고요. 장거리에 필수인 패드 바지를 챙겨 입으시면 안장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줍니다. 하절기에도 바람막이 정도는 준비해 가시면 좋고요. 추운 계절에도 아주 두꺼운 패딩보다는 여러 겹을 껴입어 유동적으로 체온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전거길과 인증제, 출발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추가해야 하는 정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